예,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비 오는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제가 3일 연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방송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제가 조금 시장 변화가 오고 조정을 좀 받았고 2차 전지도 좀 급락이 했었고, 특히 이번 주는 많이 급락하셨죠. 많이 급락하셨을 텐데, 특히나 이제 예상치 못했던 CFD 계좌의 오류를 이용한 SG 사태, SG 워너비가 아닙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프랑스는 우리나라 지점도 없어요.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걔들이 이제 FD의 수학 거래를 담당하는 증권사였고, 개인은 계약만 했고, 실제로 지키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것처럼 매주처럼 지켰고, 진짜 이런 종목들이죠. 금리는 좀 올랐지만 일주일 새에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 80%까지 급락하고 있는, 다행히 한가 다 터졌기 때문에 신용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분도 한 분이 틀리신 것 같아요. 임창정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세상 쉬운 돈 없습니다. 정말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저도 적어드렸지만 주식은 수익을 막 추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마음적 심적 여유,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이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문화, 성격 급한 문화는 참 안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권 주식 관련 시스템이 저는 아직 정착이 안 됐다 봅니다. 손실 회피, 내가 아는 거 위주로 하고, 너무 쉽게 빨리 급하게 큰 대박을 만들 것 같은 것들은 피하시고. 요즘도 사기 되게 많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어젠가 비상장 아주 교묘하게 뭐 캡처까지 만들어서 그때 코인도 되게 작전 많았고 뭐 사기 많았는데, 뭔가 이상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나름 그래도 기관 쪽에 십수년 있었고, 제가 이쪽 저쪽 금융 쪽에서 근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상담해 드릴게요. 뭐 그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장이 좀 올라가니까 또 혹하게 별별 얘기들 다 나오는데, 절대 쉬운 돈 없어요.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투자는 그냥 꾸준히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보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기본 원리, 사람과 돈은 절대 급할수록 쫓을수록 멀어진다. 절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지수가 바닥에 나온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지수가 바닥에 나왔다는 말씀드렸고 1차로 매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요.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2차전지 포트 잘 가지고 계시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위에서 파신 분들 30% 현금 확보해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또 활용하시면 좋았을 거고, 지수나 이제 지수 관련 ETF 12630, 233740, 환율은 26160, 이런 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코스닥 기준으로는 830포인트 제 줄 거놨습니다. 이쪽이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에 저점이었고 안 깨지면 된다 했는데 목요일 반등을 줬어요. 어제 물론 좀 떨어졌지만.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2480 정도 제 줄을 꺼놨죠. 이 정도에서 바닥 다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뭐 바닥 다진다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한 부분은 그거죠. 여러분들한테 시향도 말씀드리고 실제로 매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도 뭐 거의 매매 못했지 않습니까? 현금 있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 시향 말씀드렸고, 이구산업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어디 갔지? 시장의 대장, 여러분이 또 빠지니까 걱정되는 거 알아요. 2차 전지도 지금 외국인 좀 팔고 있죠. 이번 주도 제가 외국인 수급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시장의 대장이 나와야지만 상승장입니다.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장 올랐을 때 2180에서 2500 넘었잖아요. 코스피도 600대에서 900 넘었잖아요. 그때 주도주는 2차 전지라는 거에 이견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에 태조 이방원 뭐 9월, 10월 이렇게 11월 반등 줄 때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그다음 방산, 원자력. 자, 지금 뭐 남아 있어요? 태양광 남아 있습니까? 조선 남아 있어요. 다 죽었어요.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살아남은 애가 승자죠. 지금 단기로 빠지고 소팅되는 구간입니다. 왜? 2, 3월달 개인들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도저도 들어왔고, 아까 말했던 SAG나 뭐 CFD 그런 한가 좀 맞았듯이 급등해서 지금 과열권에서 시정이 꺼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가 종목들도 꺼지는 과정에 그냥 덤탱이 씌운 거예요. 수급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 2차 전지에 대해서
의심할 건 없고 뭐 방산이 지금 우리 작년 11월 달 LIG 팔고 많이 빠졌다가 요 근래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그 에너지 이런 것도 올라왔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그 카이 항공우주 같은 거. 근데 방산도 지금 주도주는 못 돼요. 주도주가 되고 대장되기 위해서는 지수를 끌고 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섹터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2차 전지대에서는 종목이 소팅되고 선별되는 과정이에요. 이 대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기준을 가장 잘 정하시고 중기 포트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단기 종목에 너무 이렇게 매몰하지 마시고 또 4월에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뭐 이구산업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다. 우리 혼 아니에요. 아시는 그런 분 중에서 또 다 틀린 분 계세요. 이구산업 변동성 엄청 심했죠. 그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 7,000원 갔다가 뭐 5,000원 갔다가 6,000원 갔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자기가 이 변동성에 마음 실어서 불안했다 공부 들었다가 반대로 가버리면 돈 다 틀려요.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돈을 지켜야 되는데 한 2, 3개월 벌었던 돈을 지켜야 되는데 틀리신다고. 예, 지금 저희가 노는 게 아니에요. 예, 장 안 좋을 때 조심히 피해 있고 이 숨을 좀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매일 봐요. 예, 매매를 안 드린다고 제가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대장 섹터는 절대 유일합니다. 예, 종목 소팅이 좀 들어갈 뿐이니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시황,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신용과열이 20조까지 갔다가 제가 봤을 때 1조 정도 꺼졌어요. 근데 문제는 1조 꺼지는 과정에서 아까 한가들 꺼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나 다른 쪽으로 또 신용이 또 들어와요. 그럼 물론 야 또 들어오면 또 안 꺼지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도 기간이 없잖아요. 말씀드렸지만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싸움입니다. 자, 외국인은 중장기로 보고 작년부터 꾸준히 봐요. 1, 2년, 2, 3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작년에 많이 틀리고 많이 나갔고 나머지 빅게임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빅게임이들. 그게 뭐 개인 추종 세력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빅게임이는 뭐냐면 중장기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에요. 중장기를 할 수 있는 개인들. 단타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 적고 단타 위주 개미들이 아니에요. 중장기 위주로 하게 되면 외국인과 붙을 수 있어요. 자, 2020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꾸준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초에. 그 사람들 어쨌든 지금은 고생하시지만 2021년도에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외국인 이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습니까? 중장기를 하는 사람들 저는 자금금이 물론 좋겠지만 그런 분들을 빅게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세심하게 시장 거듭될수록 난이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빅게임들의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시종 과열이 무조건 개인들이 빠져야 좋은 게 아니라 종목별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NF 같은 건 약간 다르게 봐야 돼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을 좀 세심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시종 과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꺼졌고 지수는 단기 바닥 나왔고 시종이 들어오고 빠지고 막 종목별로 막 달라질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같은 케이스는 이런 종목에 진짜 천하제일 단타대였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또 확 쏠리고 빅게임들 중에서도 단타를 많이 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안 치다가 쳐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단타 치다가 중장기 하는 사람도 생기고 빅게임들도 이제 단타 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래. 되게 어지럽습니다 사실은. 어지럽고 변동될 때는 뭐라 그랬죠? 조금 떨어져서 추이를 보면 됩니다. 뭐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자, 2차 전지도 제가 수급 중기 종목 기준도 약간 시종 종목들이 생기고 금요일날 좀 팔고 했지만 큰 추이는 변함없다. 그 사이에서 제가 연달아 막 다 갔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처럼 무조건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별을 제가 해야 됩니다. 아직 에코프로라든지 뭐 21선 견주한 것들이 있어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21선 돌파하려는 것도 생기죠.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소팅해 드릴 거고. 자, 지수 코스닥 코스피 단기 바닥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시용장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빅게임이들 개인들의 패턴도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봐야 돼요. 자, 원달러 환율은 계속 1,300원 이에 싸다. 이 원인은 뭐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너무 안 나온다. 수출 안 좋다. 반도체 계속 실적 안 좋게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주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정시 가장 기본은 반도체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전 세계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죠. 제가 코스피가 바닥 나왔다는 근거 중에 가장 큰 근거가 사실 그거예요. 우리나라 기준되는 반도체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괜찮고 하이닉스도 같이 사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만 TSMC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여러 종목들 있죠. 엔비디아 인텔까지 봐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가 받쳐주니까 정시로 봤을 때는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수출 지표는 나쁘죠. 그 다음 중국 위안화 연동해서
작년 하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되게 안 좋았을 때 얘들 직접 못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대체로 산다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죠.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때 우리나라 채권 팔면서 안 좋게 흔들리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국제적으로 좀 말이 많죠. 예, 계속 북한이 뭐라 하고 러시아나 뭐 대만도 그러니까 또 오렌 버핏은 대만 때문에 지금 대만 주식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TSMC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윤통이 가셔서 바이든하고 그 해구산 핵잠수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환율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미리 좀 반영이 돼서 1330원, 40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악재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1300원 이상에서는 싸다고 보는데 1330원, 40원 이걸로 되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는 건 제가 하반기 보고 사는 거니까 중기 비중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이것들이 안정되면서 코스피와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다시 이제 지수 단기 바닥 이런 종목들 환율 지수 말씀드렸었고요. 1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한번 두 번 나눠서 사셔도 돼요. 한번 사신 분들은 한 번 더 사면 됩니다. 나중에. 자, 국가별로 지금 미국과 중국을 보는 이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글로벌 전체를 봐야 되고요. 근데 중화권이나 이머징에 대한 중국 가치 중화권 정신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 올해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빅테크 막 은행 나오는데 테슬라 추세 좀 안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보수로 보시는 게 맞고, 애플은 5월 초에 나오는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자, 그 외에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 구글, 알파벳이죠. 그다음 아마존, 그다음에 얼마 전에 되게 바보처럼 굴었던 그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넷플릭스 다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걔들이 빅테크 나스닥 받치는 거예요. 실적이 차별화된다 나오는데, 뭐 테슬라 외에는 아직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직 5월 초에 5월 3일 FMC가 있고 금리가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문제고, 애플 실적이 사실 미국 정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삼정 같은 거죠. 애플에 실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 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다는 것보다는 확 크게 기대를 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예, 테슬라처럼. 자, 미국은 여전히 저는 하단 박스권 등락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제가 한 2주 동안 그렇게 시진핑이 나와서 경기 부양하겠다 뭔가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 중국주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빠졌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소리를 또 많이 했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물론 중요시하겠지만 정치는 참고로 봐야 돼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한밀 동맹 점점 굳건해지는 것 같으니까 중국이 사실 뭐라 지랄지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한알령도 8년째 하고 있고 좀 풀어주려고 풀이 많이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건 없어요. 제가 정치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중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무역이나 경제에서 중앙권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30%예요. 중국만 따지면 25%고 대만, 홍콩 포함하면 30% 가까이 되는데, 이 정시를 투자하고 경제를 할 때 지금 당장이나 과거보다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추이라는 게 중국이 자꾸 줄어들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자꾸 탈중국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대신 미국에서 우리나라랑 무역관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을 좋게 보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중 관계에 대한 정치 리스크다 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2015년처럼 야, 사드 들어오고 한알랑 할 때 우리나라한테 막 안 좋게 하면 어떡하냐. 제가 볼 때는 그때처럼 못해요. 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필요하거든. 우리나라도 필요해요. 얘들이 지금 동수소산하고 디지털하고 기업 부양하고, 특히 중국도 지금 오히려 걔들이 되게 빠르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더 빠른 나라인데 성격이. 청년 실업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 10수년간 얘들이 그 시골 농촌에서 도시로 뽑아 올리고, 호주제 막 주면서 뭐 올리고, 그 다음에 도시화 시키고 이런 걸 하다가 부동산 개발이 사실 걔들의 부동산 금융 상승이 중국 GDP에 거의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그 부채가 지방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작년부터 시진핑이 3기하고 난 다음에 경제를 살린 쪽으로 전면 틀어서 기업도 살리고 있는데, 쉽게 정시에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확 못 올라오는 게 실제로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동산 금융도 지금 살리는 게 아니라 안 빠지게 경착륙 시켜야 된다고요. 하지만 중국은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알리바바 지금 마윈이 3년 만에 등장을 했죠. 걔들에 보면 디지털 기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빅데이터가 상당히 우수한 국가죠. 워낙 인구들이 많고 뭐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한이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AI나 빅데이터는 상당히 강국이라 보는데,
미국과 중국이라 보는데 그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반도체라고요. 그 지금 당장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가는 만들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팹들이 있어요. 반도체 팹들. 중국에 있는 애들이 바로 못 빠집니다. 지금 미국에 나오라 그러고 막 칩스법 그러고 있죠. 얘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빼지 못해요. 그 연착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요. 또 얘들이 오픈시키고 자기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지금 한류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얘들이 지금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케이팝 안 듣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누르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기업을 살리고 그 자기 나라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경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2015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차라리 우리나라한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 눈치도 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은 중국 성장, 기업 개방. 미국은 지금 어쨌든 올해는 금리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경제로는 하단 박스권이지만 살려주는 글로벌 가치는 상태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향은 중국 쪽으로 중앙권 이머징 외국인을 보면서 정시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정치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투자하실 때는 절대 그렇게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자, 유럽은 계속 곡물 식량이 고물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가 식량을 안 준다, 뭐 지금 뭐 난리 났다, 설탕가 못 온다 그러는데 단기적 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유럽이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요. 10% 9% 나옵니다. 유럽 같은데, 그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근데 그게 차지하는 게 곡물 식량 값이 너무 높아요. 근데 거기서 러시아가 제재를 시키면 더 높아지는데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고 싶어도 유럽과 일본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뭐 식량 곡물 테마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러시아도 사실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전쟁 관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같은 걸로 안 돼서 러시아가 또 지금 뭐더라 뭐 곡물 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작년 같은 정치 아직 극단화 전쟁까지 들었던 상황에서 조금은 살려가고 정치적인 긴박감 물론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더 관심을 기울인 한 해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정치는 관심을 가지겠지만 경제가 더 중요해요. 각 나라별로 자기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경제가 민생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시를 더 중점을 보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래저래 봤을 때는 괜찮은 시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한류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인은 뭐 올랐다가 나스닥 따라간다 그랬는데 2729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코인이 지금 개인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2주일 전에 났죠. 지금 뭐 금감위원장이 뭐 검찰 출신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전부 다 조사를 많이 해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그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같은데 이제 상장 피를 받았다, 상장을 뒷돈 받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저는 내용을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본보기를 만드는 거고 전체로 우리나라 코인 경제를 망가뜨릴 생각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커질 거고 코인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꽤 큰 비중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뒷돈들 조사하고 시스템을 지금 정제되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코인 관련이든 관련 주들도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중요한 이제 섹터 테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전히 주인이나 대장은 2차 전지다. 성장, 어닝 숫자죠. 어닝 매출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성장되는 방향, 어닝 실제 숫자, 그다음 국가, 우리나라나 정책, 미국의 정책, 실제 수급이 지금 조금 봐야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선별화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대장주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선별은 제가 할 거고 우리 중기 비중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단기로 사고 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참 이거 태조이방원이 하다가 남은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살아남은 게 성장하고. 근데 지금 앞으로 후보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이거 왔다 갔다 뭐야 이거. 자, 반도체는 안정감이 있다 그랬죠. 안정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팡팡 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가 또 박스권일 수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이 팍팍 들어온다. 그럼 세계 경제에 배팅을 거는 겁니다. 근데 미국 때문에 쉽게 안 될 것 같죠. 중국 성장이지만.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여전히 무겁지만 안정성 있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 같은 거 이제 소부장 좀 말씀드린 거 있죠. 가격 보시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고 그런 것들 치고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소부장도 보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뭐 몇 개 찍은 것 중에 구체적으로 2개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반도체. 요거는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뭐 조정 받을 때 버틴 거 되게 좋은 거죠. 예, 되게 좋은 거예요. 잘 버텼고 가능성 있고요. 그다음에 HPSP.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회사 수급 괜찮고 이득 좋은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추천드리는 게 이득 안 나오면 안 돼요. 어닝이 좋은 거여야 돼요. 예, 얘도 지금 좀 빠졌는데 이번 주는 괜찮았죠. 예,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2개 정도는 관중으로 보고 계세요. 자, 문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좋게 말씀드렸고 들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제가 추천드린 적은 없어요. 자, 현대차 문제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정말 좋죠. 현대차가 지금 테슬라 대항마가 된다는 얘기 서서히 나옵니다. 시총은 보잘것없지만 테슬라에 비해서 싼 것들이 이제 저밸류를 부각으로 성장이나 각 나라에서 MS들 특히나 전기차에서 유일하게 수익 내는 테슬라 포함해서 그런 회사 말씀드렸죠. GM이나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차도 지금 단기로 반등을 16만원, 15만원대에서 많이 줬어요. 16만원에서 올해 들어서 얘도 꽤 올랐습니다. 15만원대가 20만원 같으면 그 30% 넘게 올랐어요. 2차전지 아니라 지수에 꽤 힘을 줬죠. 근데 문제는 걸려요. 근처에서 한 21만원, 2만원대 걸려요. 올라갈 때 부담이 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아도 그래요. 기아도는 현대보다 더 안돼. 제가 줄을 끊었죠. 한 88,000원, 한 9만원대 끊었는데 이게 금요일날 고점이 89,000원이었어요. 한 9만원 가다 말았어요. 이래 되면 9만원 못 돌보여. 기아차는 상당히 박스권 상단에 견고하다. 추가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것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대형 박스권 상단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거는 뭐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고 지금 살 때 아니란 뜻이에요.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가장 기본이고 여전히 성장은 2차전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찾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엔터는 재화입도 좋아요. 지금 뭐 신고가 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뭐 항공이다 카지노 아무것도 안 사고 있는데 걔들 내수로 돌려요.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 맨날 그 인구로 해서 단체 관광 보내겠다 우리나라 막 협박하고 그러던데 일본이랑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주 친미들 있죠. 이런 데만 걔들이 지금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안 해놨어요. 나머지 뭐 유럽 같은데 좀 우호적으로 봐야 될 때 뭐 다른 남미 이런 데는 지금 허용을 했다고요. 걔들은 인구가 사실 무기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줄이고 있고 에스테틱 이제 피부 관리나 피부 레이저 쪽인데 루트론이 말씀드렸죠. 이제 클래시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 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이구산업 말씀드릴게요. 뒤에 종목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관련 원자재로 저는 테마로 편입시키는 게 좋다 보죠. 자 그리고 방산도 저는 지금 조금 보수적이에요. 얼마 전까지 방산도 계속 괜찮다 올라온다 뭐 대체된다 바이오 올라온다고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장주 2차전지 자리를 찾기는 저는 아직 힘들다 봅니다. 현대로tom전 보고 있는데 뭐 추천 안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 자 그리고 제가 중국 쪽이랑 이제 올해는 원자재 계속 자본 민족주의 그 다음에 그걸 써야 되는 그동안 신경을 덜 썼던 서방 민주주의 이런 나라들하고 서로 자꾸 싸울 거예요. 오펙이 자꾸 붙이고 러시아 붙여가지고 그 중국이 브릭스라 그래서 어떤 원자재나 좀 많이 갖고 있는 막 붙이잖아요. 약간 이제 반미인 거죠. 반미. 미국과 반대되는 세력을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원으로 묶어 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구리 수요가 좀 늘 거라 보는 거고 중국의 성장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오히려 금보다는 구리를 좋게 봐요. 그래서 구리도 봐야 되겠지만 이구산업이 수급 매집주 개별주다 보니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종목 간단히 볼게요. 이구산업 참 우리 갖고 있던 것들 또 헷갈리네. 아씨 요새 뭐 안 좋나. 373220. 자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코스닥 에코프로와 LG엔솔이 사실 기준이었죠. 2차전 기준이었고 조정받고 나서 이제 며칠 반등을 좀 상당히 강하게 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조정받을 때 큰 피해 없었죠. 60만원 50만원 두 반이니까 LG엔솔은 가장 기본이라 보시는 대형주 2차전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는 위에서 30% 줄였는데 어쨌든 또 이게 이번에 이동채 회장이
자기 그 사재 출연한 거죠. 원래 600억짜리 1배 돼서 지금 8천억 정도 되는 거를 안 받겠다, 뭐 자사주 매입하겠다, 소화하겠다 말씀은 되게 좋은 결정입니다. 그분이 사실 주식으로 좀 안 좋은 면이 좀 있어요. 그런 도덕성을 가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 실제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전구체랍니다. 전구체 제일 잘하는 그 회사 곧 상장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말했을 때는 상장을 2, 3년 걸린다 했는데 그래 걸릴 수가 없어요. 상장 빨리 할 겁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비상장 회사 들어오는 거, 그것도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전고점이 이 근처인데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또 빠지면 쌍봉이네, 패야 되겠다, 그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그런 패턴 아닙니다. 2차전지 기준으로 보시고 에코프로도 여전히 갖고 있는 건 홀딩하세요. 제가 사업하려고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LG화학, 제가 화학 같은 거나 SDI는 우선주도 말씀드렸는데 뭐 적당히 그냥 비중 실어주시면 되고, LG화학도 추천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조정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고 여기서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이고, SDI도 마찬가지예요. SDI는 조금 약하긴 한데 얘가 조금 떨어졌어 보네 여기서. 그래서 SDI도 일단은 그냥 포턴 편입시켜 놓고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SK이노도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되게 좋게 보는데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왔죠, 워닝이. 근데 그걸 뭐 끝났다 보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노베이션 오히려 SDI보다 지금 흐름은 좋아요. 자리는 좋아요. SDI는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불안한데 SK이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 정도면 지지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LNF, 이게 제가 이제 빅게임이나 외국인들 말하면서 수급을 좀 달리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외국인은 사죠. 외국인은 사요. 사고 있는데 오늘 개인들이 신용이 워낙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받아 많이 받았고 반응이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제가 줄을 꺼놓았던 26만원대 정도 지지 받는다 기대를 하고, 이것도 비중은 제가 조금 주말에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변동이 없으면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 종목도 포함되어 있어서 수급으로 봤을 때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되게 특이한 게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는데 어쨌든 2차전지 되게 좋게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시장이에요. 이제 그분들의 팬덤 효과도 있고, 이제 빅게임이들 중장기 들어온 사람들의 빅게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줄 꺼놨죠. 바닥 나왔다 보는 거고요. 시종좀 덜한 분이 걱정하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시종 너무 과하게만 안 하시고 비중만 적당히 하시면 이 정도 단기 정도 받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구산업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구산업은 제가 2021년에 단기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회사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구리 관련 사업을 하긴 하는데 뭐 꾸준하게 예금도 괜찮아요. 회사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자, 문제는 이제 수급 매집주로 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차이나 관련이 제가 포트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나 관련 중국이 성장을 일단은 틀었고, 닥터코프라입니다. 왜 닥터코프라냐면 구리 수요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달라져요. 오늘 미국은 버텨야 되고 중국은 반등을 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프라 쪽 필요한 이 구리 수요들, 구리는 뭐 2차 전지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반도체도 들어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쓰이는데, 수급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역사적 신고가 가격 한 5,500원대 됩니다. 2021년도도 고가 있었고 작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7,000원 갖다 밀려서 출렁거리고 계속 그러는데, 이 흐름 봤을 때는 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통 물량 중에 이 주된 수급들이 핸들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새로 제가 안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수급 분석인데 6,000원 갔다가 뭐 다시 5,000원대 빠졌다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5,500원대 정도에서 바닥이 다지게 되면, 하지만 이거 5,000원 밑으로 깨지잖아요. 5,000원 밑으로 깨지면 좀 안 좋아요. 이 정도 남았는데 요사시 움직이다가 반등을 주면 다시 7,000원대, 뭐 1차적 6,000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6,000 돌파되면 그 다음에는 6,500원, 7,000 사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고, 5월 달에는 이렇게 시도 왔다 갔다 하다 그래 볼 거고, 제가 볼 때 기준은 뭐냐면 7월 달입니다, 사실은. 7월 달. 7월 달에는 6월 달이죠. 5월 달에 왔다 갔다 하다가 6월 달에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막 몰빵 실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개별주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한 번에 크게 벌려다가 또 이제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이구산업은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변동성을 겪어보시니까 한 10% 20% 왔다 갔다 하는 게 별거 아니시죠. 그냥 봤을 때보다는 전체를 보시고 전체 수급 보시면 충분히 패턴 파악이 됩니다. 자, 비보존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마약 관련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약 수사도 막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금 뭐 신마약 전쟁, 또 미국은 펜타닐로 죽는 사람이 뭐 매년 뭐 몇만씩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얘기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5,000원에 산 거 있고 1차로 매수하면 더 드릴 텐데, 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2차 매수하셔서 평당 뭐 만원대 뭐 13,000원 내에 만들어 두시면 비보존 어쨌든 하반기 때 바이오 전체로,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같은 이런 아편 뭐 마약성 분위기 때문에 개별 바이오로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년 해봤잖아요, 그죠? 최소한 더블 이상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 포트 2차전지 대한 거, 그 다음 단기 포트에 대한 내용. 단기 포트도 제가 다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다 말씀 안 드린 것들은 좀 약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절대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중 늘리지 마시고 우리 기본되는 포트 위주로 드리고, 어쨌든 이제 강하고 비중 좀 많이 드리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투자는 초기에 말했던 수익 보는 것보다 손실 피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 방에 나갈 수가 있어요. 아웃돼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쯤인가 뭐 공포를 느낀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때 수요일날 잠깐 볼까요? 그때 한번 확 빠졌다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단기 바닥이 나오는 거죠. 이때죠. 이때 지수가 확 빠지면서 장중에 2,470을 찍었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부터 바닥을 만들기 시작하죠. 신용 털립니다. 털리고 또 반등 주면 아이고 다 왔겠다 팔아야지, 또 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V자 반등 팍 주는 것보다 2차전지 중에서 소팅이 되고, 2차전지 말고 뭐 딴 게 올라올까 보는 아직 그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중성주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 같은 케이스는 천하질 뭐 탄타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볼 때는 바닥 나온 상태에서 횡보를 보일지, 또 상승 시도를 하면서 뭐 종목 위주로 돌아갈지, 그거는 제가 보면서 시장 따라 만들겠습니다. 자, 현실에서 느껴보셨죠? 공포의 사랑. 말만 쉽습니다. 그죠? 말만 쉽죠. 진짜 빠질 때 조금이라도 사나마,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럴 때 현실에서 조금씩 액션을 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힘없고 빌빌거리고 저가랑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강조드려요. 잘 버티고 투자 살아있고 대장주 내에서 이런 걸 사는 게 우리 좀 매수 타겟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한 달 쉬었어요. 한 달. 한 달 쉬었습니다. 올해 1, 2, 3월 달 엄청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으면 한 달 정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고 있는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장 대응 잘하면서 밀당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맞춰서 투자는 정석적으로 하고 계신다 보시면 되니까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시장 얘기든 뭐 이런 얘기든 편하게 저한테 지금까지 하시든 개인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시고 뭐 가끔 뭐 선물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커피 제가 3월 동안 있으니까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고,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뭔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뭔가 수상하면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한 질문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가끔 제가 드리는 멘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3일 연휴 푹 쉬시고요. 화요일날 또 아침에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